하고 난 다음에 가지각색 이자들과 계층인 이자들과 엔조이도 해봤는데 결국은 조강지처 본처가 제일 낫더라. 그래서 본처한테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 내가 바람 피우면 3억 5천만 달러. 3억 5천만 달러. 이게 무슨 돈입니까? 액수가. 3억 5천만 달러 주겠다. 내가 바람 피우면 이제 바람 피우지 않겠다. 그런 유자료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다시 재결한다는 빅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바람 실컷 피우고 바람 실컷 피우고 본처에게 찾아오는 남자. 그래도 그 남자가 사람다운 남자입니까? 남자다운 남자입니까? 저 멀리 우리 LA 근교 지역에 있는 어느 할머니는 남편 노인을 구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구박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놈의 영감이 결혼하자마자 얼마나 바람을 피웠는지 나를 괴롭혔다. 나를 미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복수하는 거다. 저놈의 영감탱이 내 복수 좀 한다. 그런 말을 웃긴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인들 네, 문제 있는 분들 반성 좀 하시고 또 바람 피우고 다시 본청에 돌아오더라도 네, 아름다운 만남 재결합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들이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김동길 교수처럼 김동길 교수도 저처럼 욕을 잘하네요. 보니까 어제 그저께 서울시장 내놓은 심식할 때 애국가도 안 불렀지 태극기도 안 그랬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서울시청 공부 관계자들은 아니다. 우리 시장님 심식하는 날은 애국가도 불렀다. 태극기도 그랬다. 그렇게 시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어쨌든 김동길 교수가 행사장에서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 미친놈들 아니냐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미친놈들. 우리 LA도 미친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저 특히 미친놈들 우리 LA 주한지 썬데이 한국이 어제 보도를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들. 1등 공신이 누구냐? 통일신문 기자도 아니고 이정희 여자 사법고시 합격이 됐습니다만은 네,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내가 나왔다. 27일 받아먹고 먹튀를 하는 이 여자. 낙곰수 김용민이, 정동영이, 공지영이, 네, 조국이라는 사람, 박지훈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역으로 인용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히 내일 모레 중국으로 특사들이 나가죠. 우리 서울에 있는 분들이 네, 박근혜 정부가 최초로 중국 특사를 보냈는데 20일 날 제가 기사를 올렸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중국에 먼저 보내지 말고 미국에 좀 먼저 보내라. 그래도 한미 동맹 관계가 있지 않나? 네, 파트너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 사전의 양해를 구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특사들이 미국보다도 중국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저는 부탁 생각이 났습니다. 동서독 통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소련 고르바초프였죠? 네. 그래서 저는 시진핑. 지금 중국 공산당 총서기입니까? 네. 그놈의 직책도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총서기가 있고, 원자보 총리가 있고, 네, 주석이도 있죠. 어쨌든 실권자는 시진핑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북한을 조종을 잘해서 남북 통일을 시키는 휴전선을 무너뜨리는 벽을 깨버리는 그런 조종 역할을 해준다면 남북한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반대급부 칠리가 중국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 그런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힘을 합세해서 미합중국을 공격하고 차이나를 공격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시진핑의 역할을 우리는 기대해보고 싶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중국타운 여러분들, 중국타운에 있는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듣고 통일신문 기자가 스타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방송을 듣는지.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중국의 인사들에게 드립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안에 남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주고 거기서 반대급부가 실리가 중국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여 좀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 한번 도와달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시진핑 중국 차이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애원합니다. 네. 네, 지금 사진들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1년 365일 동안 6.25 전쟁을 잊지 않도록 도처에 흩어진 자료들을 일일이 모아서요, 생업을 다 집어치우시고, 네.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 모셨습니다. 네, 고개가요, 숙여집니다.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의 안재철 대표를 자리에 모시고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6.25 당시의 적나라한 일상의 모습들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책을 한 3권 내신 거죠? 네, 그죠? 3권으로 만들어진 책을 이번에 발행했습니다. 제목이 6.25 전쟁과 대한민국의 꿈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꿈. 참, 이거 왜 만드셨습니까? 어쩌다 이걸 만드셨습니까? 6.25 전쟁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싶고, 네. 역사적인 기록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좀 올리고 싶었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선진국 대열이라는 거는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자료를 있는 대로, 네.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든 불리한 자료든 있는 그대로 다 남기는 게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선진국은 자료를 충실히 보관하고 네. 모으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자료가 그동안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찾는데 몇 년 걸리셨습니까? 12년 정도 했습니다. 아직도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미교포라고 들으셨는데요. 네. 그러면 원래 본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사업. 예. 네. 무역. 전공은 저는 경영학을 했고. 경영학이요. 예. 네. 그러면 이 일 하시면서 언제부터 하셨죠? 이게 12년 됐으면 2001년. 2001년부터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생업도 포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가족들한테 안 쫓겨나셨습니까? 저는 아직 이혼 안 당했습니다. 이혼 안 당했어요? 네,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저희 집이 미국의 뉴저지주입니다. 네. 제가 공부는 뉴저지. 네. 미네소타주에서 했는데 네. 저희 집사람이 컴퓨터 공학을 박사학위를 해서 네. 그 친구 분야가 좀 독특한 데라서 좀 수입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결혼을 잘하셨군요. 네, 글쎄요. 그죠? 결혼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부인이 돈을 벌어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네. 우리 선생님은 역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사실을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네. 집사람이 혼자서 애들 잘 키워서 우리 애들 자랑을 좀 하면 아버지는 네. 이렇게 나와 있어도 집사람이 잘 키워서 큰애는 미국에서 11학년 우리 고2 때 네. 미국 학력고사 SAT 1600점 만점도 받았었고 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능 시험 만점.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월스트리트에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네. 자, 이제 서울 코리아 뉴스 좀 정리하고 사우스 코리아 뉴스 좀 정리하고 우리 로컬 뉴스 좀 정리하고 시간이 1시간인데 바쁩니다. 자, 지금 서울 뉴스 관심 있는 분은 있겠죠? 있을 텐데 인수위원회 주요 멤버였던 최대석이라는 분이 있었죠. 네, 서울대 교수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 화해 정책을 폈던 분인데 이분이 하룻밤 사이에 목이 날아갔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것은 자기가 사퇴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리친 것이 아닌가, 적게 처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좀 분석 기사를 올렸는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윤필룡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윤필룡 소장, 윤필룡. 이분이 자기 대통령 까민 것을 자기가 착각을 하고 뭐 붓글씨 쓰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 붓글씨처럼 쓰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대통령 흉내를 내는 바람에 그 정보가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이 나가지고 이 자식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죠. 1970년도입니까?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 최대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인수위원직에서 물러가고 통일은 장관 꿈도 깨져버렸다는 이런 뉴스를 분석해보니까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정세현 북한파 통일부 장관 했던 분, 이분을 급비로 만나고 네, 인수인계 업무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좀 오버하는 액션을 보였다, 네,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내리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아직 정리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일부는 나왔죠. 원칙주의를 주장하면서 대화의 창은 열어놨다,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는 뉴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아직 임명도 받지 않은 최대석이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그래서 밤사이 목이 날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는 외교, 국방, 안보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5년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진심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북한 노스코리아가 갑자기 그저께 박근혜 아닌 새누리당을 좀 비판하는 뉴스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최대석이를 자르는 바람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24 조치 등등을 해제한다고 했을 일이 아니고 우리 북한 노스코리아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미국에 접근하고 남북대화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수교, 그 다음 남북대화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최대석의 아이디어가 잘못됐다. 본 기자는 통신부 배기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기보다 한반도가 아닌 남북한 동시에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자,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한만 퍼주라, 협조해라, 협력하라, 교류하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동시에 신뢰를 보여달라, 그런 신뢰 프로세스를 보고 싶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놈의 헌법, 재헌질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노무현 그 일당들, 그들. 네, 오늘 저는 쌍놈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욕을 할 정도의 그 노무현 인간들이 10년 동안 야기시킨 정체성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이동엽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열리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 관련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거는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가는 문 앞에서 바로 박살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사람이 더리한 짓들을 많이 했군요. 사실을 한다면 이런 사람을 빨리 교체해서 다른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전자개표기 관련 문제가 나오죠. 본 기자가 10년간 떠들었습니다. 없애버리라고, 망치를 깨버리라고. 결국 문제가 됐는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들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유미 1987년 11월 28일, 9일, 30일입니까? 대한항공 858기 까버렸죠. 공중폭파. 네, 어쨌든 간에 시신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여자를, 마유미, 김현희를, 너 가짜지? 네? 진범이 아니다. 가짜 몰기를 하다가 실패도 하였습니다만은 어제 그저께 이 마유미가
MBC 텔레비전 나와서 말했다